요즘 이런 경우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실에 앉아 있는데 옆방에서 손주가 부르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듣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이름을 불러도 누구 부르셨나요? 하고 되묻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서 값을 들었는데 잘 안 들려서 돈을 잘못 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지능이나 기억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 즉 노인성 청력 저하는 50세 전후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60세 이후 급격히 악화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 속에 있는 미세한 털세포들이 손상되거나 사라지고 이 세포들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짠 음식 등으로 귀로 가는 미세혈관이 좁아지면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능력이 더더욱 떨어집니다. 저는 김용태입니다. 올해 68세이고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내과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 건강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이상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력 저하를 너무 늦게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손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진행돼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청력 저하는 단순히 작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소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소리를 식별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분명히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주파 소리부터 잘 안 들리게 되며 SCT 같은 자음을 놓치게 되어 대화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자꾸 되묻고 결국 사람들과의 소통을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력 저하가 위험한 이유는 단지 귀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력이 떨어진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3~5배나 더 높고 넘어짐이나 두부 손상 위험도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사회와 단절되면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는 단순한 청력 문제가 아닌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매년 60세 이상 노인 중 30만 명 이상이 경도에서 중등도 이상의 청력 저하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보청기나 적절한 치료를 받는 분은 1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매년 2만 명 가까운 분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청력을 잃고 있습니다. 청력 저하로 인한 고통은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좋은 보청기는 300만, 50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식들은 반복해서 말을 해야 하니 짜증을 내고 본인은 소외감에 움츠러들고 사회적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외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 불면, 기억력 저하, 심지어는 가성 치매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청력만 제때 치료했어도 치매로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손주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귀, 소중한 추억과 사랑을 담는 통로 조금만 더 아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노년기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자주 발견하는 청력 저하의 대표적인 5가지 징후입니다. 첫째, 소리는 들리지만 내용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사람 목소리, TV 소리, 전화벨 소리 등은 들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점점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S-차-T 같은 고주파 자음은 말의 명확성을 만드는 데 핵심인데 이 소리가 사라지면 문장이 흐릿하게 들립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그냥 웃으며 끄덕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하니까 괜찮은데 시장이나 제사 음식점처럼 소란스러운 곳에 가면 모든 소리가 섞여버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소리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유는 귀가 소음을 구분하고 중요한 소리만 걸러내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귀와 뇌가 협력해서 정밀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털세포가 손상되면 이 필터링 기능이 무너집니다. 결국 뇌가 소리 하나하나를 선별하느라 지치고 어지럽고 두통까지 생기게 됩니다. 셋째, TV나 라디오 전화 소리를 점점 더 키우게 됩니다. 처음엔 살짝 키우고 나중엔 가족들이 귀를 막을 정도로 소리가 커집니다. 이 현상은 양쪽 귀의 청력이 불균형하게 나빠질 때 자주 나타납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전체 음량을 올리게 되는데 건강한 쪽 귀는 과한 자극을 받아 더 빨리 손상됩니다. 그 결과 소리의 방향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낙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넷째, 대화 후에 피로하고 머리가 무겁고 눈이 흐려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과 대화만 나눈 후 금세 누워 쉬고 싶어집니다. 이유는 귀가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니 뇌가 그 내용을 추측하고 조합하며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경성 청각 피로가 누적되면 불면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이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귀에서 매미 소리, 바람 소리, 윙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는 이명현상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자꾸 소리가 들리는 듯 느끼는 증상입니다. 특히 밤에 조용할 때나 긴장했을 때, 잠이 안 올 때 이 소리는 더 또렷해지고 불안과 불면을 유발합니다. 이명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한 의학적 상태이며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수록 청력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늙은 정원도 잘 돌보면 다시 꽃을 피우듯 약해진 귀도 올바른 관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호흡, 그리고 익숙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식사를 통해 청력을 회복하는 방법, 귀 안쪽에는 달팽이관이란 섬세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의 청각세포는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포들은 산소 부족 염증, 영양 결핍에 약해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식단에서는 3가지 핵심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고품질 단백질, 청각세포, 재생의 원료 청각세포를 재생하고 유지하려면 단백질 속 아미노산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소화 흡수가 약해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황태채 100개 단백질 75g, 신경세포 회복을 돕는 메티오닌이 풍부 찐 두부, 부드럽고 소화 잘 되며 혈류 개선을 돕는 이소플라본이 풍부 변가리콩 신경조직 회복에 필수적인 류신, 라이신 함유. 이 아미노산들은 흡수되면 청신경을 보호하는 미엘린이라는 막을 형성합니다. 덕분에 소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뇌로 전달됩니다. 좋은 지방과 한겸식품, 귀 안혈관을 지키는 열쇠귀가 잘 안 들리는 또 다른 이유는 달팽이관을 감싸는 미세혈관이 염증이나 경화로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영양이 전달되지 않아 청각세포가 빠르게 퇴화합니다. 이럴 땐 이런 식품이 좋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오메가3와 리그난이 풍부해 염증을 억제, 시금치 청경채, 엽산과 칼륨 풍부, 혈압 조절과 혈관 확장에 도움, 표고버섯, 베타글루칸이 면역력 강화 및 세포 보호 효과. 특히 참기름에 시금치를 살짝 묻혀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강화되어 귀 속 세포의 안정성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3. 비타민 B군, 비숙슨, B9, B12. 청신경의 연료 귀에서 뇌로 소리를 전달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비타민 B군이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B쇼크, 세로토닌과 도파민 합성, 귀의 민감도 향상, 비타민 비마행 엽산 달팽이관, 뇌세포 재생 촉진, 비타민 비플루리, 청신경을 감싸는 미엘린 유지 퇴화 방지, 비타민 B가 풍부한 식품 삶은 계란, 닭간, 현미, 통곡물 등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소리 전달 경로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아무리 영양을 잘 챙겨도 혈류가 귀로 잘 가지 않으면 청각세포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귀까지 피를 보내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이제부터 귀를 회복시키는 4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니라 매일 10-20분이면 충분한 간단한 운동과 습관 변화로도 귀 건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목 풀기, 혈류 흐르게 하기 운동, 매일 아침 5분. 실천 방법: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뺀 채 깊게 숨을 쉽니다. 고개를 뒤로 젖혀 5초 유지, 다시 앞으로 숙여 5초 유지. 좌우로 고개를 기울이기, 각 방향 5회 반복. 마지막으로 천천히 목을 원형으로 회전시킵니다. 의학적 효과: 이 운동은 뇌와 귀로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귀 속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이명 어지럼증이 줄고 미세한 소리도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귀지압, 청각세포 깨우기 운동. 실천 방법: 검지손가락으로 귓바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20회 돌려주세요. 엄지로 귀와 뺨 사이의 지점을 눌러 5초간 유지, 천천히 뗍니다. 손바닥으로 귀를 덮고 살짝 눌렀다가 순간적으로 떼어 뻑 소리를 내며 5회 반복. 의학적 효과: 이 동작은 귀 주변의 이문, 청궁 같은 혈자리를 자극하여 달팽이관의 미세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뻑소리 내기는 청각세포에 작은 압력 자극을 주어 신경 전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5분 음악 청취 요법. 실천 방법: 클래식 피리 소리, 시냇물 소리 등 고음이 풍부한 음악 선택, 작은 스피커나 낮은 음량의 이어폰 사용. 들을 때는 악기별 소리, 각 음을 집중해서 구별하려 노력합니다. 의학적 효과: 이 방법은 뇌 속의 청각피지를 다시 활성화시켜 귀와 뇌 사이의 신경회로를 재정비해줍니다. 규칙적인 음악 청취는 청각신경 퇴화를 늦추고 기억력과 기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숙면과 빛 조절. 실천 원칙: 매일 7-8시간 충분히 숙면을 취합니다. 귀 안세포는 밤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될 때 가장 많이 회복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휴대폰, TV, 컴퓨터의 푸른빛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이명과 수면 장애를 악화시킵니다. 의학적 효과: 숙면은 뇌의 전기신호 활동을 안정시켜 청신경이 편안히 쉬고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요약하면 매일 단 10-20분의 가벼운 운동, 일찍 자고 푸른빛을 피하는 습관만 실천해도 귀는 약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바른 식단, 청각세포 회복에 필요한 재료 공급, 바른 운동, 귀의 혈액을 잘 보내는데 필수,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해소, 자연 회복의 열쇠. 많은 어르신들이 3개월만 실천해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대화가 잘 들리고 TV 소리도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는 목소리가 더 이상 추측이나 웃음으로 넘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청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소리를 세월 속에 조용히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다시 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그 소리들을 다시 들을 수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어르신들께서 청력을 회복하기 위한 7일, 식단이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운동법을 원하신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청력 회복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68세의 신경내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함께 매일의 식사 속에서, 매일의 숨결 속에서 귀한 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분명히 또렷하게 들릴 자격이 있고 60세 이후의 삶도 여전히 풍성하고 활기차고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강 상담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